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이모의 막대 먹은 행동에 화가 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돈 잘 버는 엄마입니다. 남편도 한 직장에 15년째 근무 중이며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바뀐 지 대략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하면서 처음 시작은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40평대 아파트 자가에서 살며 작은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월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고졸이고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길거리에서 헌팅으로 만나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만난 지 2년 반 만에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빠가 건설 사업을 작게 하고 있으며 아빠가 하는 사업은 항상 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쑥날쑥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오빠 하나 저 이렇게 두 남매고요. 사실 아빠 쪽 집안을 말하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 엄마네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일 큰딸이었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늦게 아빠를 만나 오빠 임신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네 집에서 반대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자 무식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집안도 많이 기울고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사는 집이 뭐가 좋다고 결혼하려고 하냐 등등 동생들이 많이 반대했고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만 계셨는데 모두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엄마네 형제들은 삼촌 두 분에 이모 두 분이고 제일 큰 이모가 계시지만 미국에 살아서 막내가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랑은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큰 이모가 미국에 산다는 거 하나만 들어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제일 큰 이모도 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연락을 안 했고 그나마 엄마랑만 가끔 안부 묻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생들과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동생들을 그렇게 대학까지 다 보내놨는데 많은 배신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커오면서 많이 듣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외가는 우리와는 격이 다른 집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까지는 명절이면 저희 가족이 큰삼촌 집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정말 왕래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아빠가 큰 공사를 하시게 되면서 많이 기울던 저희 집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엄마도 작은 식당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 앞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 시기부터 점점 좋아졌고 반면 큰 삼촌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 고생이 심했었나 봐요. 큰 이모 남편인 이모부가 삼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이모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모 집이 많이 힘들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모른 채 하지 못하시고 이모 몰래 집에 쌀도 사주고 삼촌한테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닥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엄마는 왜 다시 동생들에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저러시나 싶었고요. 사실 삼촌들과 이모들이 저희 집과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저희 아빠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저희 아빠를 굉장히 싫어했고 경멸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었고 저도 그때는 아빠 술 먹는 거 싫어했고 아빠의 그런 모습이 외갓집에서는 창피하게만 느껴졌었고요. 그 이후 삼촌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니 다시 연락이 뚝 끊겨버리고 외갓집은 외갓집대로,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이모에게 몇 년 뒤 연락이 왔는데 본인 딸이 대학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 자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동생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조카 유학 가는데 있는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없어서 다시 보태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볼 때면 답답하기도 했고 외가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유학 간 사촌 동생은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 고마워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가 사촌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술술 할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었고 저는 사실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저희 친정 오빠는 그래도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 많이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꽤 잘했고 저는 글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는 대학에 갔지만 저는 진작에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만큼 철이 굉장히 빨리 들었던 저였고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결혼도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결혼식장에서 외가 식구들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반가워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나이들 먹고 하나둘 결혼도 하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너라고 할까요? 제가 제일 일찍 결혼은 했으니까요. 저희 오빠가 다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또 외가 식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쪽 사람들이랑은 큰 행사가 있어야지만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지내면서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사촌 동생입니다. 남자이며 정말 공부 잘하는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 신문을 술술 읽었고 IQ 150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학교도 말만 들으면 다 아는 대학 나왔습니다. 또 성격도 나쁘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고 착합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적도 없으니 그 성격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해외에 살고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큰 호텔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몇 년 전일이라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닥 관심이 없고 그때 일 생각하는 짜증이 밀려오니깐요. 또 식에는 성인만 참석할 수 있고 아이들은 못 데리고 온다길래 참 개떡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 축하하는 결혼식에 왜 애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참 있는 것들은 다들 저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 둘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오빠네도 옳게 친정에 애를 맡기고 왔고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6이 호텔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빠는 호텔 결혼식 가신 적 한 번도 없었던 분이고 일반 식장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소주 엄청나게 드시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하고 떠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호텔 결혼식에 가니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작은 이모가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형부한테 절대 술 드시지 말라고 하라면서 여기는 술 막 먹고 그런 곳 아니고 저쪽 집 부모들도 있으니까 제발 식사만 하시라고 하면서요. 저도 소주는 먹을 수 없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 없이 조금은 황당한 결혼식에 도착을 했고 일반 식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식을 다 마치고 먹으려고 보니 소주와 맥주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빠는 소주를 까셨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저와 올케는 아빠도 맞춰드릴 겸 소맥을 말아 먹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다들 술 좋아합니다. 엄마와 아빠, 친정 오빠와 남편, 그리고 저와 올케 모두 좋아합니다.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라면 더욱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저희 남편과 친정 오빠는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고 나머지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마셨습니다. 아빠는 소주 한 병을 순식간에 드시고 다시 한 병을 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시는 자리에서 작은 이모부도 계셨는데 사실 작은 이모부라는 분은 얼굴 본 게 딱 2번뿐입니다. 이모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시고 지금은 작은 이모부를 만난 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모는 자식이 없으며 그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모부는 스타일이 저희 아빠와 약간 비슷하신 것 같으면서 예의도 바르시고 아빠와 같이 건배도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모가 오더니 갑자기 저희 아빠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우 형부 술 좀 작작 마셔요. 술지정 부리려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는 언니 형부 좀 말려 계속 마시잖아 손님들도 많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작은 이모부께서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모 하는 말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 고래야. 술 마시면 얼마나 술지정을 부리는데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더군요.
저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빠가 술 먹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고 또 외가에 가서 그런 경멸하는 듯이 보는 걸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저희 아빠를 돌아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일 하시면서 그 힘듦을 술로 달래셨다는 걸 크면서 알게 되었기에 아빠가 술 드시는 거 창피하거나 불만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보다 윗사람인 아빠에게 이모라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 이모의 모습을 보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이모부도 이모를 좋게 보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아빠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한잔하지 언제 하나? 처제도 기분 좋게 응? 한잔해! 라고 하시면서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모가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계속해서 아빠에게 여기 손님들 다 있는데 그만 좀 먹어요. 저쪽 집이 우리 집을 뭘로 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빨리 차로 모셔. 좀 주무시라고 하던가 해. 그리고 아빠가 저렇게 술 마시면 너네가 말려야지. 왜 가만히만 보고 있어? 빨리 좀 어떻게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이모가 자꾸만 그렇게 말을 곱게 하지 않으니 저도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좋은 날 술 한잔 드시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책 잡힐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아빠가 어린애예요? 드시고 있는 걸 못 먹게 하고 또 차에 모시고 와서 재우라니요? 애한테도 먹고 있는 거 그만 먹으라고 하고 갑자기 잘 먹던 애한테 차에 가서 자라면 자겠어요? 하물며 이모보다 윗 어른인 저희 아빠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그리고 술지정이라니요. 저희 아빠가 언제 술지정 부렸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다른 테이블 보세요. 지금 술을 저희 아빠만 드시고 있어요? 눈 있으면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모한테 저희 아빠가 어떻게 술지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저희 아빠 술지정 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는 저희가 다 알아서 잘 모시니까 이모는 이모 테이블로 가세요. 라고 소리 질러줬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힘들 때 저희 엄마 찾으면서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말 듣고 이모가 말문이 막혔는지 본인 테이블로 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입고 못 살았던 저희 집이었고 저였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날 부모님은 저희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차 안에서 엄마가 하시는 말이 아이고 우리 딸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하다 하시면서 콧웃음을 지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솔직히 어른인 이모에게 따져 들었던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 아빠 우습게 알고 말한 것들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이모에게 카톡이 오기는 합니다. 조카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모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조금 괘씸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어머니의 동생인데요. 다음에 또 가족 행사로 만나 아빠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 크게 한 방 먹일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